15번 문제는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변형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1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는 이제 x 값이 1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근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허근이 나오겠죠. 문제에서 그 허근을 오메가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식을 간단히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식을 표현하게끔 우리가 변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먼저 분모부터 변형을 해주면 오메가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3오메가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 이 값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일단 적어서 변형하겠습니다. 오메가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적습니다. 그거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등으로 연결했으니까 이것은 틀립니다. 그럼 맞게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가 3오메가였는데 여기를 오메가라고 하였으니까 얼마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플러스 2오메가 제곱이 분모에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변형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사용해서요. 그럼 때 이 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0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2오메가 제곱분의 2가 돼서 2 약분하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 제곱도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오메가를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이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은 오메가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 문제는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4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A, B에 관한 식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계산한다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전한 4차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조립제법을 통해 나머지 두 근의 합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11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정리하니까 B는 1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을 대입해 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11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정리하면 2A 플러스 B의 값은 10이었으니까 여기는 22가 되겠죠. 이 값이 0이다가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의 원래 형태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1x의 세제곱 마이너스 11x의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0은 0이다 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에서 두 근을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말을 다시 한다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인수들 중에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들을 쭉 적어주면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11, 10이 되겠죠. 먼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려오죠.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면은 마이너스 12 곱하면은 12 더하면은 1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면은 10 곱하면은 마이너스 10 더하니까 0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은 1 내려오니까 1 곱하니까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1 곱하니까 마이너스 11 더하니까 마이너스 10 곱하니까 마이너스 10 더하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이때 구하고자 하는 답은 나머지 두 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린 바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죠? 그렇죠. 1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는 다음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연립 방정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태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묶여 있는 경우, 두 번째 형태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묶여 있는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을 변형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묶여 있는 경우에는 그 두 2차 방정식들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를 보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1차 방정식을 변형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1번이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을 2번이라고 한다면 1차 방정식을 변형하면 x는 2y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식을 2번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5y 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a는 0이 됩니다. 이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한 쌍의 해니까 판별식 뒤의 값이 0이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뒤를 구해보면 1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9-a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20a가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은 5분의 9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그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려주고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줍니다.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간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 두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일 때, 세 번째 구간은 x가 2 이상일 때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구간일 때 이 부등식을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을 보면 다 0보다 작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풀고 나올 때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주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식을 정리해주면 x는 9 이상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 계산한 거잖아요. x가 마이너스 1 미만이라는 조건 하에서 구했는데 x는 9 이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통 부분이 없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우인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2 미만인 구간에서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의 부호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x 플러스 1의 값은 양수가 되겠고 x 마이너스 2의 값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풀고 나오면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고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2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의 값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x는 1 이상이다 라고 나오는데 처음 우리가 이거를 나왔을 때 조건이 x값은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이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공통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을 구해보면 x값은 1 이상 2 미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x가 2 이상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들이 다 양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값 기호를 풀고 나올 때 그대로 나오겠죠. 정리해보면 2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는 1 이상이다. 정리하면 x는 7 이하이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이 나오는 조건이 x는 2 이상이다 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구해보면 우리는 x는 2 이상
7 이하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다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x값의 범위는 1 이상 7 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1 이상 7 이하인 개수는 1, 2, 3, 4, 5, 6, 7이 되겠죠. 개수는 총 7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없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의 조건을 이용하여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그래프를 간략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곱항의 개수인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양수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a 값이 음수다 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해가 없으려면 다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0보다 작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는 0보다 작은 그래프를 잡을 수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a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0보다 컸을 때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이 값은 0보다 작다가 되고 이 값은 0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판별식 t 값이 0 이하이다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t를 구해보면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이 값이 0 이하이다가 됩니다. 정리하면 a는 2 마이너스 루트 5 이하이거나 또는 a는 2 플러스 루트 5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a값 범위는 잡았잖아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실수 a값의 범위는 a는 2 마이너스 루트 5 이하이다가 바로 답이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꽃밭의 넓이가 6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길의 폭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길의 폭이니까 이 길의 폭을 우리가 미지수 x로 잡고 우리가 식을 잡아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의 폭을 x라고 잡고 우리가 전체 넓이를 식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인데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전체 넓이는 100이 되겠죠. 그리고 가로로 있는 직사각형 모양을 빼주면 마이너스 10x, 세로로 있는 직사각형 모양을 빼주면 마이너스 10x. 그런데 가운데 있는 부분은 두 번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꽃밭의 넓이가 되는데, 이 꽃밭의 넓이가 64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64 이상이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36은 0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8은 0 이상이다가 되기 때문에 x는 2 이하이거나 또는 x는 18 이상이다가 됩니다. 이때 이 x값은 이 길의 폭이 됩니다. 따라서 x값은 0 초과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x값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이 길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길은 10m인 꽃밭 안에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이 x값은 10보다는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과 아까 우리가 구한 이 값들의 공통 부분을 우리가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0 초과 10 미만이죠. 그런 다음 2 이하에다가 되는 거니까 이하에다가 되고, 여기는 18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공통 부분은 여기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의 폭인 x값은 0 초과 2 이하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는 다음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연립 부등식 문제는 각각의 부등식을 해결한 다음 공통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을 1번, 두 번째 부등식을 2번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보면 절대값 기호가 있는 상태에서 1보다 크다입니다. 가해집합이죠. 그러니까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x-1은 마이너스 1 미만이다. 또는 2x-1은 1 초과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는 0 미만이다. 또는 x는 1 초과이다가 됩니다. 2번 부등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x-1에 x-5가 되겠죠. 이것은 0 이하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이집합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x값은 2분의 1 이상 5 이하다가 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의 공통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5, 2분의 1 이상 5 이하이다. 0 미만이다. 1 초과이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공통 부분은 여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 부분은 x는 1 초과 5 이하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의 합입니다. 그러면 x값은 뭐가 되는 거죠? 2, 3, 4,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 최종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면 그 값은 14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때 다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 값과 알파 베타의 고백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3이고 알파 베타 고백값은 4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니까 a 값이 얼마인지 b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다 라고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한 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2a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3이고 알파 베타 고백 값은 4가 되니까 이 값은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이 6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근의 곱을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이죠.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 곱이 4니까 이 값은 12가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값은 b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12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12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12의 제곱은 얼마죠? 그렇죠. 144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은 135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일 때 같은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m이라고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x의 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 옆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붙여놓고 이 메모지에다가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차함수식을 보면 최고창의 계수가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이차함수식을 완전제곱식꼴로 변형하면 우리가 그때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입니다. 먼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ax가 되겠죠. 그런 다음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ax 절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a가 절반이고 제곱하니까 4분의 a 제곱이 되겠죠. 등으로 연결됐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그대로 마이너스 3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즉 주어진 이차함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최대값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a제곱은 4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문제에서 a값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a값은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이 a값을 이차함수식에다가 대입해 보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였고, 이 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하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고,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최소값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일 때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면 0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있겠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는 가운데 있는 이 대칭축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은 한 칸 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3은 두 칸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값이 더 작다라는 거, 다시 말해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x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바로 최소값 m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 m의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 값은 a 플러스 m의 값이니까 계산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4cm이고 세로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의 뇌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어 부피가 96세제곱cm인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나온 이 전개도를 가지고 겨냥도를 그려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도 아래에 풀이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전개도를 가지고 여기 점선에 있는 부분을 접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겨냥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냥도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때 가로의 길이를 먼저 보면 전체 14에서 x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4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전체 10에서 x가 빠진 거니까 10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이때의 높이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구해보면 x에 14 마이너스 2x 10 마이너스 2x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때 부피가 96이다. 우리가 이런 식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35x 마이너스 24는 0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모두 구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3차이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는 힘들고 우리가 배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수들을 적어주면 1, 마이너스 12, 35, 마이너스 24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수는 여기 있는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다 라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1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내려오니까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1 곱하면 마이너스 11 더하면 24 곱하면 24 더하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이 식은 x-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가 됩니다. 이 값은 0이다가 되는데, 이것도 인수분해 또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1에 x-3에 x-8은 0이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1이거나 또는 x값은 3이거나 또는 x값은 8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값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x, 10-2x, x 이 값들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이기 때문에 다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10-2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14-2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x는 5 미만이다가 나오고, 이것을 정리하면 x는 7 미만이다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x의 범위는 0 초과이면서 5 미만인 값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구한 x값은 1, 3, 8이 있었죠. 근데 이 값 중에 8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8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1과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정식과 부등식 문항분석 시간이었습니다.